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이고요. 사무엘 베게트 지음입니다. 그 희곡입니다. 연극의 대본이 되는 희곡이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통 그렇죠. 인생의 목표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는 인류가 풀지 못한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전부터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찰하고 이렇게 해왔고요. 그렇게 철학이 생겨났고 삶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의미의 어떤 정답이라거나 이런 걸 찾아내지는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 고도를 기다리면은 이런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희곡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 제목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읽어보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제목은 참 익숙한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고 이 제목을 들으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고도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리뷰를 블로그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고도가 사람 이름이었군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고도라는 말이 우리말 같죠, 왠지? 네, 한국말의 고도, 높이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런지 고도를 기다리며 이게 사람을 기다린다는 건지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기다리는 건지 참 애매한 제목입니다. 궁금한 제목이고요. 이 희곡에는 고도라는 어떤 미지의 인물을 기다리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이 두 사람이고요. 이 두 사람은 나무 앞에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아주 그냥 시답지 않은 대화를 하고 이게 왜 저러지 싶은 의미 없는 행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때우면서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도를 기다리는 일 말고는 딱히 별로 할 일이 있어 보이지 않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그 고도라는 사람은 언제 올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오는 건지 내일은 오는 건지 몇 시에 올런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진짜 오긴 오는 건가? 분명히 오는 건지조차도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기다려보고 안 오면 내일 또 기다리자 이런 지금 심산으로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포조라는 인물과 이 포조가 목줄을 묶어서 끌고 다니는 노예가 나와요. 럭키라는 노예가. 이 고도를 기다리던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이 사람들은 이 포조랑 럭키의 관계가 도대체 뭘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아무래도 사람 목에다가 목줄을 묶어서 끌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근데 역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선문답만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기는 하는데 하여튼 덕분에 고도를 기다리는 이 두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 참 잘 때웠다 그러고 또 기뻐합니다.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리고 그러다가 고도는 결국에 저녁까지 오지를 않게 되고, 그런데 고도가 보낸 어떤 소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도는 오늘 못 옵니다. 이야기를 전하고, 근데 내일도 고도가 올지는 또 확실히 알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이렇게 두 사람은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 고도가 보낸 소년한테 블라디미르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블라디미르, 먹을 건 잘 주느냔 말이다. 소년, 네, 넉넉히 얻어먹어요. 블라디미르, 넌 불행하지 않냐? 소년, 망설인다. 내 말이 안 들리냐? 소년, 들려요. 블라디미르, 그럼? 소년, 모르겠어요. 블라디미르,
넌 네가 불행한지 아닌지도 모른단 말이야? 소년, 몰라요. 블라디미르, 꼭 나갔구나. 네, 이런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어떤 고도를 기다리며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싶기도 하고 선문답 같기도 한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떤 철학이 담겨 있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 됐건 제일 궁금한 거는 저는 그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고도는 과연 누구일까? 이 책 전체에 걸쳐서 고도는 왜 오지를 않는지,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도대체 고도가 누구인지 이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전체 줄거리가 다 고도를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참 난해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희곡이 연극으로 이제 상연이 되었을 때 당연히 관객들도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고도는 누구냐? 왜 이 사람들은 고도를 기다리느냐? 이런 그 의문에 대해서 갑론을박 일어났죠. 요즘식으로 하자면 열린 결말로 끝나는 영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각종 해석과 토론이 난무하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희곡이 흥행한 것이 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작품 해설 부분을 보면은 이 고도의 정체에 대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작품을 쓴 저자도 나도 고도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의 초연 때 연출자 알랭 슈나이더가 베게트에게 고도가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베게트는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작가 자신이 그와 같은 대답을 한 이상 관객들 사이에 물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 해답 역시 물음만큼이나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고도는 신이다. 자유다. 빵이다. 희망이다. 고도 GODOT가 영어의 GOD, God과 프랑스어의 DIEU를 합친 합성어의 약자라는 해석도 있다. 어쨌건 고도에 대한 정의는 구원을 갈망하는 관객 각자에게 맡겨진 셈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가 누구다라고는 저자도 정의를 내리지 않은 거죠. 끝까지. 어찌됐건 고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또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가 진짜로 온다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도를 기다리는 이 과정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고도를 기다리는 시간을 언제 올지도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쩌면 고도는 죽음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언젠가 온다는 거는 알지만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고도랑 비슷한 게 죽음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죽음이란 게 희망찬 인생의 끝이 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인생의 구원이 될지는 모두에게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언젠가 모두에게 똑같이 오기는 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기 전에 고도가 됐든 죽음이 됐든 그것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무엇하면서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또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할지 그걸 정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각자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참 재미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게트 지음 제1막 시골길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저녁 에스트라공이 돌 위에 앉아서 구두를 벗으려고 한다. 기를 쓰며 두 손으로 한쪽 구두를 잡아당긴다. 끙끙거린다. 힘이 빠져 그만둔다. 숨을 헐떡이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같은 동작이 되풀이된다. 블라디미르 등장. 에스트라공 다시 단념하며 안 되겠는데. 블라디미르 두 다리를 벌리고 종종 걸음으로 다가서며 그럴지도 모르지. 걸음을 멈추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오랫동안 속으로 타일러왔지. 블라디미르 정신 차려. 아직 다 해본 건 아니잖아.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싸움을 다시 계속해왔단 말이야. 머릿속으로 싸움을 그려보며 생각에 잠긴다. 에스트라공에게 블라디미르 아니 또 너로구나. 에스트라공 그래서? 블라디미르 다시 만나니 반갑다. 아주 떠나버린 줄 알았는데. 에스트라공 나도 그래. 블라디미르 우리가 다시 만난 걸 어떻게 축하한다?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나 껴안아 줄게. 에스트라공에게 손을 내민다. 에스트라공 짜증스럽게 조금 있다가 침묵. 블라디미르 기분이 상해서 냉정하게 나으리께서는 어디서 밤을 지내셨나이까? 에스트라공 개천에서. 블라디미르 기가 막혀서 개천이라니 어느 개천? 에스트라공 아무 동작 없이 저기 저쪽. 블라디미르 얻어맞지나 않았고? 에스트라공 얻어맞았지. 많이는 안 맞았지만. 블라디미르 같은 녀석들한테? 에스트라공 같은 녀석들이냐고? 모르겠다. 침묵. 블라디미르 하긴 오래전부터 늘 생각해온 건데 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이지. 단호하게 지금쯤은 죽어서 한 움큼의 뼈다귀만 남았을걸? 틀림없이. 에스트라공 정곡을 찔린 듯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블라디미르 풀이 죽어서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구나. 잠시 사이를 두었다 곧 활기를 띠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와서 실망해봤자 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1900년쯤부터 그 생각을 해왔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에스트라공 듣기 싫다. 이놈의 신이나 좀 벗겨줘. 블라디미르 손을 마주잡고 에펠탑 꼭대기에서 뛰어내렸겠지. 맨 처음에 뛰어내리는 자들 틈에 끼어서 말이야. 그땐 제법 풍채도 좋았는데.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 이제 우리 같은 건 올라가지도 못하게 할걸. 에스트라공은 구두를 벗으려고 기를 쓴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에스트라공 구두를 벗고 있는 거다. 너한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냐? 블라디미르
그러게 그 전부터 내 뭐라고 하대. 구두는 매일 벗어야 한다고 그랬잖아. 내 말을 들었어야 했단 말이다. 에스트라공 약한 소리로 좀 거들어줘. 블라디미르 아프냐? 에스트라공 아프냐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 블라디미르 화를 내며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게 너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거지. 네가 내 입장이라면 무슨 소리를 할런지 보고 싶구나. 당해봐야 알 거다. 에스트라공 너도 아팠냐? 블라디미르 아팠냐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에스트라공 집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렇다고 단추까지 안 끼고 다닐 거야 없지 않아? 블라디미르 아래를 내려다보며 참 그렇군. 단추를 채운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에스트라공 뭐랄까 넌 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블라디미르 꿈꾸듯이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에 잠긴다. 그건 멀지만 좋은 걸 거다.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 에스트라공 나 좀 안 거들어 줄래? 블라디미르 그래도 그건 오고야 말 거라고 가끔 생각해보지. 그런 생각이 들면 기분이 묘해지거든. 모자를 벗는다. 모자 속을 들여다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다시 쓴다. 뭐라고 할까? 기분이 가라앉으면서 동시에 적당한 말을 찾는다. 섬뜩해 오거든. 힘을 주어 섬뜩해진단 말이야. 다시 모자를 벗고 속을 들여다본다. 이럴 수가. 무엇을 떨어뜨리려는 듯 모자 꼭대기를 툭툭 친 다음 다시 안을 들여다보고 다시 쓴다. 결국은 에스트라공은 힘을 다해서 마침내 구두를 잡아 뺀다. 구두 속을 들여다보고 손으로 더듬어보고 뒤집어보고 흔들어보고 혹시 땅바닥에 떨어진 게 없나 살펴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멍청한 눈으로 구두 속에 손을 넣어본다. 블라디미르 어떻게 됐어? 에스트라공 아무것도 없다. 블라디미르 어디 봐. 에스트라공 볼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블라디미르 그럼 다시 신어봐. 에스트라공 발을 살펴보고 나서 발에 바람을 좀 쐬야겠다. 블라디미르 제 발이 잘못됐는데도 구두 탓만 하니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다시 모자를 벗어 속을 들여다보고 손으로 더듬어보고 흔들어보고 모자 꼭대기를 두드렸다가 안으로 입김을 불어넣은 다음 다시 쓴다. 블라디미르 걱정이 되는데. 침묵. 에스트라공은 바람이 잘 통하라고 발가락을 놀리면서 발을 흔든다. 도둑놈 하나가 구원을 받았겠다. 사이. 비율치고는 괜찮지. 사이. 보고. 에스트라공 왜? 블라디미르 혹시 뉘우친다면? 에스트라공 뭘 뉘우쳐? 블라디미르 그야
말을 찾는다. 자세한 것까지 캐고 들어갈 건 없잖아. 에스트라공,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말이야? 블라디미르는 한바탕 웃기 시작하더니 한 손을 볼두덩에 갖다 대고 얼굴을 찡그리며 곧 웃음을 참는다.